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오후장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자, 오후장 관통하는 전략 랭킹 통해 확인해 보시죠.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재규 PB차장,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개편하고 뭔가 상큼한 분위기로 두 분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날 오셨습니다. 저희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묵직한 주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공습 여파, 호르무즈 봉쇄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공습 여파 어디까지 갈까요? 지수에 미치는 타격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5,900선을 이탈하기도 했죠.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요. 길건우 대표님과 지수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후에 강한 적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오후에 많이 떨어집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오늘 기회의 요인으로 봐야 되는 파란불인지 아니면 경고의 시그널인지 대표님의 시선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회다 경고다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6,000피까지 굉장히 빠르게 갔습니다. 네, 5,000피까지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성하고 나서 6,000피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기존 5,000피까지 가는 시간 대비하면 거의 한 50%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악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실망 매물이 굉장히 클 거냐?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실은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찍었잖아요. 오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7%대 둘 다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여전히 20만 전자 지키고 있고요. 하이닉스 조금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1,500원 차이거든요. 저는 마감할 때쯤 되면 그래도 10만 닉스는 100만 닉스는 채울 것 같아요. 네, 그걸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만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이런데 사실 더 봐야죠. 여기서 이란 공습 더 세지고 트럼프 더 세게 나가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더 세질 수 있고요. 그러면 현금 확보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황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산다라고 해서 나쁘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좀 짧게 보는 것보다는 방망이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방산주 오늘 해운주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 또 이거 더 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황 또 봐야죠. 그래서 조금 눈치를 조금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전제 조건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깊이 있게 논의 잠시 후에 또 해볼 거고요. 자, 이재규 차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딱 5% 빠집니다. 빌미일까요? 오늘 환율도 출렁거림이 워낙 심하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외국인 정말 많이 팔았지만 오늘장도 많이 팔고 있는 상황 4조입니다. 9거래 연속된 외국인의 매도 심상치는 않거든요. 차장님의 시선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이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맞죠.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 투매 물량들도 많이 출회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내러티브는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매매를 한다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5% 밀리는 상황에서 무조건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주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시장이 V자 반등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는 고객분들께 시장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한 11시쯤, 12시쯤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선물이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키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은 아주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요걸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우리가 빅3라고 볼 수 있는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는 좀 덜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결국엔 따라와주는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더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도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지수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그러면은 지금은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죠. 요즘은 ETF 투자도 많이 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을 전부 다 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아침에 미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줬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내일 새벽에는 또 그림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미증시가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을 줄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미증시가 잘 버텨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반등은 반드시 나올 거고 이렇게 좀 관점으로 보고 있고 큰 그림으로서는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긴 한데 정규장에서의 흐름까지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도 계속 이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수가 이러한 리스크에 흔들립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종목별로 봤을 때는 움직이는 쪽이 있죠. 그래서 이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함께 원유 쪽 그리고 해운까지 영향권에 있는데 일단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유독 빨간불이 나오는 쪽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방산 전반이 그래도 오늘 선전이죠. 일시적일지 아니면 다른 매력도 오늘 부각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궁금해요. 방산이 지난주부터 사실은 자리 괜찮다. 네.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 됐다라는 의견도 나오던 타이밍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주발 모멘텀으로 반도체처럼 뭔가 수출주의 매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중동발 리스크기에 정말 일시적인 매력으로 오늘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가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주 잔고 보시면은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상으로 볼 때 수주 잔고 좋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4분기 실적만 체크해서 사실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저번 주부터 사실은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두 번째는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방산주가 사실 오늘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주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네, 왜냐면 실적도 없고 수출 이력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사실 이렇게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오늘 둘 다 정고점들을 빡 깼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어찌됐건 시총 상위 종목에 있잖아요. 네. 근데 뚫었어요. LG 넥손도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 쭉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위성통신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산주들 중에서도 육상이 있고요. 해상이 있고요. 방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방공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 지금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미사일 쏘고요. 날아오는 거 격추시켜서 방어하고요. 드론 쏴서 격추하고요. 이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네, 그래서 건가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쪽으로도 통신 관련 장비주들도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주파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성 통신 관련돼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산 모멘텀이 여기 하나가 더 얹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오늘 조금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오늘 지수 5% 빠진 거의 대부분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씩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또 반대로 수급을 다 끌어당기면 다른 섹터가 안 퍼집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주 동안에는 기존의 반도체로 몰렸던 수급들이 다른 섹터로 조금 많이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의 흐름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력도로 네. 본다면 통신 장비도 지금 자회사 가진 쪽들이 방산을, 자회사 네. 가진 쪽들이 강하잖아요. 사이즈로 본다면 이쪽을 트레이딩하는 게 매력도가 높아요? 아니면 추세 조금 더 본다라는 관점에서 대형주를 지금도 봐야 돼요? 대형주가 이제 시고가를 갱신을 네.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조금 부담은 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완전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들 중에서도 오늘 오전장에 보면 풍산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습니다. 네. 거의 18%까지 갔다가 오장 넘어오면서 8%대로 줄어들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드론의 진심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저가 매력도가 조금 부각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방산주들 내에서도 저가 매력 부각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매력들도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쪽이 슈팅이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세게 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차라리 저는 주요 4사보다는 이쪽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약간 대형주에서 네. 이쪽으로 약간은 지금은 바뀐 장이라는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시선을 약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저희 네. 그러면 해운주와 함께 정유 쪽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디가 조금 더 지금 매력도 측면에서 있을까요? 트럼프의 마음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디를 기준점으로 봐야 될까? 이거 섹터 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디로 좁혀서 일단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는 게 차장님 맞을까요? 일단 정유주가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유주는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도 24%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되는 기업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을 보면 이제 추가적인 추세 우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중동 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중간 무언가 큰 일은 벌어지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여기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기업들이 밀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도 긍정적이지만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같이 받았을 땐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 정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끌어가 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틀 궁금하실 듯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어디가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기회야?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는 여기 사?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열어봅니다. 자, 오늘 3위로 선정되게 됐는데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저희가 써보고자 합니다.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전략 아이디어를 캐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주, 중동발 악재의 투톱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삼성전자에 20만 원 선이 이탈됐습니다. 21만 원 선 오전에 이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7.8%까지 밀리면서 앞에 이자가 아니라 19만 9천 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깨졌거든요. 지금만 깨졌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연결해서 받아주세요. 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앞에 21만 원 깨졌을 때랑 약간 마음이 저는 다르네요.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이렇게 대형주들이 장중에 크게 밀리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쭉쭉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가 부근에서 어떻게 하방 경직이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서 본다면 아까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의 여력이 있거나 현금 비중이 충분한 상태라면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긴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29만 원 가느니 30만 원 가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죠. 많이 밀리는 과정에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실제로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술적으로 이탈하고 내려온 자리거든요. 저도 여기서 무조건 올라온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계열을 넓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지금은 분할 매수의 1차 매수는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밀려 내려오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추후에 오늘 오후장이라든지 내일 장 초반이라든지
어느 정도 현재가보다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락하고 있는 이 속도 자체가 좀 멈춘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전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가 2026년도와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EPS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PR이 10배가 안 돼요. 8배, 7배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라는 게 무조건 수치의 숫자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 겁먹을 자리는 아니지 않나. 다만 이제 뭐 비중을 갑자기 내가 100%를 넣겠어. 내가 현금이 20% 남아있는데 전부 다 집어넣겠어. 이런 관점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다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저는 1차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에 그 시발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해야 된다. 일전에도 조금씩 담가놔야 된다라는 조언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20만 원선 삼성전자 이탈한 구간에서 조언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가보죠. 글 대표님, 제 질문 어떤 벌써 오고 계세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만 원 깨진 네. 삼성전자, 백만닉스, 반나판, 하이닉스 매력도 어디에 있어요? 이 질문 답변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워낙 파워풀한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잡는다면 어느 쪽에 나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에 두시자라고 가까운 지인에게 조언해 주실까요? 둘 중에 하나. 네, 가까운 지인. 아까 방금 전에 그 메이크업 받고 딱 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을 저한테 딱 똑같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까요? 저한테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고 정말 가까운 지인.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사세요. 둘 다 살 수 없어요. ETF로 사세요. ETF 말고 하나 사고 싶어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ETF로 사면 되지. 이게 1번. 근데 이제 나는 꼭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매력도가 훨씬 더 있어 보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다 빠진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대 빠졌죠. 근데 리노공업은 반대로 7% 올라가고 있어요. 소울브레인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3%대. 이게 왜 이럴까라는 것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주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일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기존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캐펙스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심지어 증권사에서 리서치 나올 때도 작년 하반기까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다, 메모리 가격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캐펙스 투자는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1, 2월 넘어가면서 전망치가 바뀌었습니다. 합산해서요, 100조 정도 돼요. 네, 기존에 50조, 60조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3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정고점을 계속 높여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반도체예요. 우리나라 잘하는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있지는 않고요. 그 아래 소부장단들도 괜찮은 친구들 정말 많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 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투자하는 게 맞는 구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1번 ETF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꼭 나는 필요 없고 덩어리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종목 하나가 좋아라고 하면 HM4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삼성전자는요, 없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밸류를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하나 고른다라고 하면 싫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짧게만요. 소부장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문득 궁금한 게 11시 구간에 워낙 소부장단에서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 견인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형님들이 쉬면서 지수 견인력까지 코스닥을 끌어올리면서 전공정 라인 쪽이 강하게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지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쪽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까요? 순환매 같아요. 네, 바톤을 이제 아예 바통 터치해서 넘겨주는 것보다는 순환매 같은 게 사실은 한미반도체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한화 비전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후공정단의 대표적인 애들이잖아요. TC 본더를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죽은 건 아닙니다. 네, 어찌됐건 앞으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건데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펙스 투자가 보수적이었는데 확장 국면으로 바뀌었다. 근데 전공정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못 갔거든요. 소외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접근하기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순환매.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순환매가 참 어렵긴 하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니까요. 정박. 맞아요. 네. 정박이어야 되니까요. 엇박이면 그게 힘들죠. 그래서 정박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반도체 비슷한 결의 질문 드릴 겁니다. 소부장단에서의 이야기를 차장님께도 드릴 건데 뭐 순환매 이야기 많이 상상들 하실 겁니다. 앞에서 길건우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면서 끄덕끄덕도 해주셨는데 차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소부장과의 높이를 맞췄을 때 길건우 대표님은 캐펙스 투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쪽도 기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단에서는 캐펙스 투자 쪽에 차장님께서도 무게를 두면서 매력도 높게 주시겠습니까? 네, 뭐 소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었던 명분은 AI에 대한 이 사이클 자체가 인프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두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D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낸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HBM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엔 D램 쪽에 대한 수익성이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소부장 같은 경우도 우상향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시면 리노공업이라든지 원희가 EPS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금융투자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로서 물량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ETF가 들어온다면 코스닥 150에 있는 그 대형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쪽 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고민 많으실 텐데 요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또 고민 여기도 되실 겁니다. 반도체 그래서 매력도 지금 있나 없나,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의 지금 매력 있나 없나. 그래서 다음은 현대차로 준비를 했고요. 위기냐 기회냐 여기에 시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85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 목표가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날 오늘 10%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60만 원 선까지 위태롭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알파마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체질 개선 앞에 구자까지 오늘 나왔는데 조정이거든요. 아깝다라는 생각은 현대차 보면서도 많이 투자자분들 하셨을 겁니다. 금요일 날도 아깝다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궁금해요. 이쪽에 떨어지는 흐름은 반도체와 또 다른 시선일 것 같아서요. 오늘 잡아야 되는 시선으로 이쪽 보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뭐 현대차도 아까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만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는 전부 다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덜 밀리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5% 밀리고 있고 나머지 7%, 8%, 10%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ETF 쪽에서 매도가 나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밀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투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같이 좀 바스켓으로 덜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방 경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제조업체로서 시장에서 OEM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를 갖고 있었던 현대차가 로봇과 자동차 쪽에 대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밸류가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면서 성장성이 붙어준다면 결국에는 이 성장성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ETF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110조가 넘어가고 120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ETF, 그러니까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 하지만 그 자금 같은 경우는 구심점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땐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좀 과하게 밀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미증시가 멀쩡하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락분의 절반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에 미증시가 밀려서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세가 좀 추세 자체가 그렇게 하방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내일 아침에 해외 증시를 보고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쪽에서 기침에도 우리 굳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미장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길 대표님, 이번에는 이쪽 한번 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 준비했던 이야기와 좀 틀이 달라지게 되기는 했는데 오늘 장중에 로봇주가 코스닥 내에서 튀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중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올 때 로봇 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대차 흘러내리면서 그룹 내의 종목들도 뭐 위아도 오르다가 내리거든요. 그룹 내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지, 기회를 잡는다면 어느 쪽에서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바꿔서 쉬운 용어로 바꾸면 수익률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사서 뭐가 더 많이 오를 거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오늘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고점 부담은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사실은 요즘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를 뭐 기존에 이제 완성차 업체로 밸류를 체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PER로 본다라고 하면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로봇 관련 기업으로 거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매력도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봇 기업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 사실은 특정 뭐 삼성전자에 숟가락을 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뭐 LG전자와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사실은 부품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SPB테크나 네.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로봇 관련된 게 어찌됐건 앞으로 꾸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 관련된 걸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럼 중국 걸 갖다 쓸 거냐? 조금 애매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부품 관련 기업들,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련 기업들은 매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한 거 원하면 현대차 밸류, 아니면 부품, 센 거 원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또 한 번 아래쪽으로 부여에 걸린 가운데 지금 10% 넘게 하락하면서 60만 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장 마감까지 가면서 이 6자 지킬 수 있을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10.68%까지 하락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은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준비했는데요. 코스닥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코스닥의 종목들 일단은 빨간불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일단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일부 사이즈 큰 리가켄 바이오, 올릭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이 눈에 띕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준다,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지수 전체가 좀 많이 흔들리긴 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물음표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판으로 봐도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딘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는데,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뭐 대형주 위주로는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 종목군들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코스닥 쪽에선 2차 전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그리고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약세지만 그 아래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거든요. 뭐 차트상 기술적인 모양새도 아직까지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는 말씀드리고 3월달과 4월달에 학회 일정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 체크해 보시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길 대표님, 저희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기준으로 6%까지 하락입니다. 어떻게 지금 남은 시간 버티고 보셔야 될까요? 임팩트 있는 조언 투자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라. 네. 네.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돼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그래도 6천선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조금 더 우세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많이 올라서 손이 안 가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보던 종목들 오늘 만약에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가셔도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체크 좀 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하면서 기회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규 차장, 길건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